얘가 미산면이기 때문에 일단 미산면부터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미산면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당포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다 보니까 당포성을 봤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일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위치 지역은 임진강 부간에 형성되어 있는 현무암 수직단에, 그러니까 여기 임진강을 따라서 수직 절벽 있잖아요. 그렇죠? 수직 절벽의 평평한 대지에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절벽에 있다 보니까 이 절벽과 절변에 접해 있는 북쪽과 남벽 쪽에서는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여기 이게 절벽이니까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지와 연결되는 동쪽에만 이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제 그 평지에 연결되어 있는, 평지에 쌓여져 있는 당포성 동벽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제 당포성 동벽의 모습인데요. 이제 동벽을 보시다 보면 이 성벽이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떨어지다가 약간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또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당포성의 그 성벽 축조 과정을 보면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갑자기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성벽 가운데는 흙을 다져서 이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성벽 가운데 이렇게 흙을 이렇게 먼저 다져요. 그런 다음에 흙을 다진 다음에 그 다진 흙 옆에 이게 성돌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기 없나? 여기 칠판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흙을 쌓습니다. 흙을 가운데 이렇게 쌓고 이제 양옆에 이제 돌을 쌓아 올리는 거죠. 이렇게 돌을 쌓아 올린 다음에 이제 또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성돌 옆에 반 정도만 또 성벽을 또 쌓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중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래 성벽 밖으로 이제 또 성벽을 반쯤 더 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2단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1단을 이렇게 쌓고 이거는 나중에 덧댄 성벽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형태의 성벽 구조를 띠고 있고, 이 성벽 구조는 이따가 또 호로고로 말씀드릴 건데, 호로고로라든가 그런 거 다 똑같습니다. 은대리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새 성벽의 축조 방법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그 당포성을 발굴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것이 확인이 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좀 파여 있는 좀 흔적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 수직홈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제 발굴해 보니까 이러한 수직홈이 있고, 그 수직홈 바닥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게 확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확돌.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둥그렇게 파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직홈과 확돌이 발견했는데, 근데 이게 과연 무엇에 쓰는 용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용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을 때 이제 사용한 것인데, 바로 여기다가 이러한 나무를 세웠다는 겁니다. 나무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 나무구덩이 있고, 이거 나무구덩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문학돌 위에 이렇게 통나무를 세운 거죠. 통나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통나무 사이는 널쩍한 널빤지 같은 걸 대요. 널빤지를 이렇게 딱 대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성벽을 올렸다는 것이죠. 이게 받칠 수 있도록. 바로 이제 그러한 용도의 로서 이 수직홈과 확돌을 고구려인들이 사용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성벽 상부에서는 무엇이 발견이 됐냐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주동이라고 해가지고 기둥 구멍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벽 위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성벽 위라고 한다면 사이사이에 저러한 기둥 구멍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당포성에 보이는 기둥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기둥 구멍 같은 경우에는 당포성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동 지역에 위치한 고구려 성곽에서도 대거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 고구려의 또 대표적인 성 가운데 하나인 계주 고려성 산성이라고 하는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성벽 위에 이러한 형태의 기둥구멍, 이러한 형태의 기둥구멍이 여기, 또 이쪽 가면 또 여기 이렇게 성벽이 일정한 간격으로 축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은 또 생각을 했죠. 이 성벽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둥구멍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둥구멍의 용도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설은 없습니다. 아직도 모릅니다. 사실. 다만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성벽 위에 또 다른 나무 성벽인 그 목책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무기를 세우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나무 기둥에 일단은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쇠뇌 같은 것을 둬서 이렇게 쌌다는 거죠. 지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또 견해를 제시하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통나무, 그 나무 기둥에 이제 여기 나무를 세워요. 그런 다음에 이 나무에 이 통나무를 연결시킵니다. 줄을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줄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줄을 끊어버리면 통나무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나름대로 방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의 구멍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둥구멍 같은 경우에는 오직 고구려성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용도를 아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하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선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동벽 앞에 바로 이제 적군이 그 진군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자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 해자가 뭐냐면 바로 이제 도랑을 이렇게 팠다는 거예요. 도랑을 깊게 팠다는 겁니다. 성벽을 따라서. 도랑이 깊게 파였으면 일단 적군은 도랑이를 일단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군하기가 쉽지 않겠죠. 바로 이제 이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이제 동벽 앞에 바로 이제 저 해자라고 하는 구덩이를 팠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당포성에서 확인되고 있는 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거는 아니고 나중에 신라가 당포성을 또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당포성이 위치한 입지가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신라인들도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신라인들이 그 당포성을 사용하면서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을 구축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포성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와 통일신라 시기에 유물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이제 고구려와 이제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구나. 바로 이제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당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당포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에 의해서 처음 축조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신라가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하거든요. 바로 한강 이북으로 진출하면서 그때 이제 신라가 다시 재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포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당계나루, 여기 다리가 사마교인가요? 그 다리가 거기 사마교 자리가 원래 나루터 자리라고 하네요. 당계나루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임진강을 이제 발로 건널 수 있는 곳이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당계나루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성곽으로서 일단 고구려의 국경을 방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곽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무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치한 입지가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바로 개성, 그리고 마전, 그리고 양주로 연결되는 교통로상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주 분지에서 바로 이제 북한으로 가잖아요. 지금 북한으로 가잖아요. 평양으로 가잖아요. 평양으로 가는 데 있어서 최단 코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당포성이라고 하는 자리가. 왜냐하면 걸어갈 수 있으니까. 강을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배를 안 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당포성이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장점 때문에 바로 이제 이곳이 매우 양국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